반갑습니다. 고요한 밤의 도닥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작은 지구를 떠나 끝을 알 수 없는 암흑의 공간, 우주로 떠나보려 합니다. 잠시 상상해 보세요. 맑은 밤, 도시의 불빛이 닿지 않는 외딴 곳에서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별이 쏟아질 듯 박혀 있습니다. 우리 은하에만 약 2천억 개의 별이 있고 관측 가능한 우주 전체에는 은하가 또 수천억 개 존재합니다. 이토록 거대한 우주에 생명체라고는 오직 우리뿐일까요? 만약 다른 지적 생명체가 있다면 왜 우리는 아직 그들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한 걸까요? 이 질문은 인류가 가진 가장 오래된 의문이자 현대 과학이 마주한 가장 거대한 장벽입니다. 오늘 밤, 이 광활한 우주의 침묵 속에 숨겨진 비밀들을 하나씩 읽어드리겠습니다. 과학자들은 우주에 외계 지성체가 존재할 확률을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1961년 천문학자 프랭크 드레이크는 하나의 방정식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우리 은하 내에서 우리와 통신할 수 있는 지성체의 수를 추측해보는 공식이었죠. 별이 탄생하는 속도, 그 별이 행성을 가질 확률, 그 행성이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할 확률, 그리고 그 생명체가 문명을 발달시킬 확률까지. 보수적인 수치를 대입하더라도 결과는 놀랍습니다. 우리 은하 내에만 수만 개에서 수백만 개의 문명이 존재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이죠. 우주는 너무나도 오래되었고 너무나도 넓습니다. 그 시간과 공간의 규모를 생각하면 이미 우주는 외계 문명의 신호로 가득 차 있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완벽한 고요 속에서 홀로 서 있습니다. (1950년) 어느 날 천재 물리학자 엔리코 페르미는 동료들과 점심을 먹던 중 불쑥 이렇게 묻습니다. 모두 어디에 있지? 이 단순한 질문이 바로 페르미 역설의 시작이었습니다. 우주의 크기와 나이를 고려할 때 외계 문명이 존재할 확률은 매우 높지만 인류가 그 증거를 전혀 찾지 못한 모순을 뜻하죠. 만약 인류보다 수백만 년 먼저 발달한 문명이 있다면 그들은 벌써 은하 전체를 여행하거나 거대한 건축물을 세워 우리 눈에 띄었어야 합니다. 빛의 속도보다 훨씬 느린 로마 시대의 수레처럼 움직인다 해도 수억 년이면 은하계 전체를 식민지화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들의 그림자조차 보지 못하는 걸까요?
이 침묵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문명이 일정 단계에 도달하면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죽음의 관문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학자들은 이를 대여과기라고 부릅니다. 생명이 탄생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렵거나 지능을 가진 생명체로 진화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운 좋게 그 장벽을 이미 넘어선 유일한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벽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경우입니다. 고도로 발달한 문명은 결국 핵전쟁, 기후위기 혹은 통제 불가능한 인공지능에 의해 스스로 파멸한다는 가설이죠. 만약 그 가설이 맞다면 우주가 조용한 이유는 모든 문명이 우리와 소통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기 직전에 사라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그 장벽을 넘을 수 있을까요? 또 다른 흥미로운 설명은 어두운 숲 이론입니다. 우주를 사냥꾼이 숨어 있는 어두운 숲으로 비유하는 것이죠. 이 숲속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위치를 들키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문명이 친구일지 적일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은 곧 멸망을 자초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로 발달한 모든 문명은 철저히 자신을 숨긴 채 침묵을 지키고 있으며 오직 인류만이 아무것도 모른 채 우주를 향해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어쩌면 우주의 침묵은 생명체가 없어서가 아니라 모두가 숨을 죽이고 서로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보낸 신호가 언젠가 숲속의 사냥꾼을 우리 집 앞으로 불러들이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어쩌면 외계 지성체는 이미 우리를 관찰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우리가 사파리 공원에서 동물을 구경하듯 그들은 인류가 스스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간섭하지 않고 지켜보고 있다는 가설이 바로 동물원 가설입니다. 그들에게 인류는 아직 대화할 가치가 없는 어린 생명체이거나 혹은 보호받아야 할 멸종 위기종일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사는 이 우주 자체가 거대한 시뮬레이션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초월적인 문명이 만든 정교한 프로그램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제작자가 허용한 범위 밖의 외계 생명체를 만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밤하늘의 별들은 어쩌면 우리를 가두고 있는 거대한
스크린의 픽셀일지도 모릅니다. 페르미 역설에 대한 해답은 여전히 안개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외계인을 찾든 찾지 못하든 이 질문은 우리에게 소중한 진실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가 우주에서 유일한 존재라면 인류라는 생명은 이 광활한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단 하나의 가냘픈 촛불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더 아끼고 보듬어야 합니다. 반대로 우주에 우리 말고 다른 누군가가 있다면 언젠가 이루어질 그 위대한 만남을 위해 우리는 더 지혜로운 문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밤 별을 바라보며 느꼈던 그 막막함과 고독은 어쩌면 우주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의 마음도 깊은 안식을 찾길 바랍니다. 이제 긴 여행을 마치고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 시간입니다. 당신의 꿈속에 은하수의 평온함이 가득하길 빌며 전 여기서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의 도닥임이었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